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어로스5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인텔 올 인사이드로 적용된 노트북인데요. 고성능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어로스5 NA 모델입니다. 어로스5가 GA 그리고 NA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NA가 좀 더 고급형 모델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성품을 보면 노트북과 전원 어댑터가 있고요. 뒤쪽에 있는 건 박스입니다. 전원 어댑터는 19.5V에 9.23A로 180W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크기가 예전보다 많이 작아졌어요. 휴대성을 좀 염두에 둔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단 부분에는 좀 탄력 있는 재질을 좀 사용했고요. 어로스 로고가 있고 미러 타입이 적용돼서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무늬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원 단자와 HDMI, USB-C 포트와 USB 단자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컴퓨터 락홀과 램 포트, 상태 표시 등이 있고요. USB 단자와 헤드셋 단자, 그리고 SD 슬롯이 있습니다. SD 슬롯이 있기 때문에 캠코더로 촬영한 또는 카메라 촬영한 영상들을 바로 연결시켜서 영상 편집하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면 아주 넓은 통풍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펜이 두 개가 보이고 인텔 SSD가 사용된 게 보이네요. 화면은 15.6인치에 아주 얇은 베젤을 사용했습니다. F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144Hz 지원하는 IPS 패널이 사용됐고요. 안티 글레어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키보드 키캡은 조금 작은 편인데요. 근데 실제 타이핑 해보니까 크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오타도 거의 나진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키보드에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튜닝을 통해서 자신만의 컬러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터치패드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상단 표면은 아주 매끄러운 형태를 하고 있고요. 버튼은 안쪽 부분에 숨겨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서 조금 특이했던 부분은 이 전원 버튼, 좀 버튼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빛도 들어오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CPU 정보를 보면 CPU는 i7 9750H가 사용됐습니다. TDP는 45W급의 CPU가 사용됐고요. 캐시 메모리를 보면 SD 캐시가 12MB 달하는 상당히 고성능의 CPU가 사용됐습니다. 메모리는 지금 8GB 장착되어 있는데 16GB 메모리를 2개 장착하면 최대 32GB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네매치 R15 점수를 보면 1123점 정도가 나오고요. 1000점이 넘어가는 만큼 상당히 고성능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GPU 정보를 보면 그래픽카드가 2개가 사용됐는데 UHD 630 내장 그래픽과 GTX 1650이 사용됐습니다. GTX 1650이 사용됐기 때문에 성능은 조금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픽 점수를 보면 3D마크 파이어 스타일 기준으로 그래픽 점수가 8883점 정도가 나옵니다. 만점이 조금 안되는 점수이긴 한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점수가 나와서 웬만한 온라인 게임이나 PC 게임 등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7.0으로 SSD 성능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읽기 쓰기 속도를 각각 3000과 1500 이렇게 넘어가는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K 속도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실제 사용할 때 웬만한 작업들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게임 하는 도중에는 팬 소음이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지금 올 울트라의 렌더링 사이즈는 100을 놓고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프레임을 보면 49, 48, 50, 51, 48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가 144Hz를 지원하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굳이 올 울트라를 고집하면서 옵션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좀 조정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안티 엘리싱은 중간 놓고요. 포스트 프로세싱도 중간 놨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매우 낮음 또는 중간, 낮음으로 변경을 했고요. 렌더링 사이즈를 좀 크게 올리면은 더 품질 높아지긴 하지만 더 높이면 프레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적당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면 78에서 80 그리고 프레임 많이 드랍하면 한 60 정도까지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조금 높은 프레임을 유지해 줍니다. 144Hz 모니터 지원하지만 144를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프레임 맞춰놓고 설정하면은 게임 하는 거는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가장 빠른 SD 메모리 카드인데요. 좀 여기 스티커가 좀 많이 긁혀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걸 넣어서 속도를 한번 볼게요. SD 메모리 속도를 보니까 읽기는 90을 좀 넘어가고요. 쓰기는 80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을 보여줍니다. 영상 편집 작업을 해보고 있는데요. CPU 성능이 좋다 보니까 편집 작업할 때 끊기거나 이런 부분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CPU 성능을 많이 사용하는 필터 작업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아주 부드럽게 작업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빠른 CPU 성능을 이용해서 빠른 인코딩도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도 엔비디아 1650이 상용됐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속을 이용해서도 좀 더 빠른 인코딩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재생해 보고 있는데요. 4K로 놓고 영상 재생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화면 해상도는 FHD지만 최고 화질로 영상 재생해 봤을 때 화면 품질은 상당히 좋게 느껴지네요. 아주 매끄럽고 빛 반사가 없는 타입이라 뒤쪽에 뭔가 움직이더라도 뭐 어린거리거나 이런 느낌도 없습니다. 문서 작업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여러가지 작업할 때 상당히 좋은 화면이라고 생각되고요. 음질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어디서 소리 나오는지 안 느껴지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보면은 딱 그 공간감 그리고 소리, 음폭이나 뭐 웅장함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이 노트북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데스크탑 대신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노트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점은 팬 소음이 약간은 있는 편입니다.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CPU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팬 소리가 약간은 느껴지고요. 만약 사무실이나 조금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 사용한다면 전혀 소음은 문제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조용한 방 공간에서 사용한다면 팬 소음이 약간은 느껴지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게임을 할 때는 팬 소음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때는 헤드셋을 쓰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CPU 성능이 좋아지니까 뭐 굳이 데스크탑을 쓰지 않고 이것만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좀 드네요. 대학생들이나 또 직장인들 좀 고성능의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